여러분, 최근에 계단을 오르실 때 자꾸만 난간을 붙잡게 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이제는 무의식 중에 벽이나 난간을 찾게 되시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조금 불안하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이경수 의사입니다. 40년 넘게 내과를 전문으로 해왔고 특히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밭일을 하시고 20kg짜리 쌀포대도 혼자서 들고 다니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83세 되던 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화장실 가실 때도 벽을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라는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감소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의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매년 1.5에서 3%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본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죠. 둘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작은 턱에도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에서 면역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줄면 감염에 취약해지죠.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외출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죠. 결국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이것은 더 빠른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87세의 나이에도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계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효과적인 단백질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육 감소증을 막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이는 바로 콩나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콩나물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나물 100g에는 약 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콩나물의 특별한 점은 발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콩이 싹을 틔우면서 단백질의 소화율이 높아지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증가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해독작용도 합니다. 콩나물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여서 달걀을 풀어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콩나물밥을 해서 드시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콩나물을 삶아서 참기름, 마늘, 파와 함께 무치면 든든한 반찬이 됩니다. 콩나물은 데치실 때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4위는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가벼운 음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두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두부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수축에 필요한 무기질까지 공급해 줍니다. 두부를 활용한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를 으깨서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시면 단백질 함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조림을 만드실 때 멸치와 함께 조리면 감칠맛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보강됩니다. 저녁에는 두부를 구워서 김치와 함께 드시면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두부는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해동해서 사용하면 식감이 쫄깃해져서 씹는 재미도 있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이제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최고의 생선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고등어의 가장 큰 장점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이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는데 고등어의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요리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는 고등어를 구워서 된장국과 함께 드시면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조림을 만드시는데 무와 함께 조리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저녁에는 고등어를 살짝 구워서 상추에 싸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2위는 여러분이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청국장가루예요. 청국장가루 100g에는 무려 4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가루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청국장 가루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루 형태로 섭취하면 냄새도 덜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침에는 청국장 가루를 2스푼 정도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이시면 단백질 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점심에는 청국장 가루를 밥에 비벼서 드시거나 나물과 함께 비빔밥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청국장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두부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단백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위는 바로 황태채입니다. 황태채 100g에는 무려 81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의 무려 1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상에 계란 12개를 먹어야 하는 단백질을 황태채 100g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태채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자연 건조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분은 빠지고 단백질과 영양소는 농축됩니다. 황태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고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 풍부합니다. 또한 황태에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인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황태채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채를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린 후 물기를 짜고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으로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황태채를 불린 후 콩나물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황태채국을 끓여서 드시면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저녁에는 황태채를 불려서 두부와 함께 찌개로 끓이면 단백질 폭탄 요리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백질 섭취의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둘째,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 끼에 25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이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죠. 넷째,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하루 3끼 단백질 식단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부터 말씀드릴까? 기상 후에는 먼저 물 한 컵을 마시고 시작하세요. 주식으로는 현미밥 한 공기에 황태채 무침 한 접시, 두부 달걀 스크램블, 그리고 김치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 식단은 이렇습니다. 청국장찌개를 메인으로 하고 고등어구이, 콩나물밥,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찌개에는 두부도 넉넉히 넣으세요. 저녁 식단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구성하되 단백질은 충분히 넣어야 합니다. 황태채국에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그리고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 몇 장을 곁들이면 무기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추천합니다. 특히 오후 3시경에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조리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황태채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20분 정도만 불리세요. 고등어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니까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시고요. 청국장 가루는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한 균이 죽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끓여주세요. 실제로 이런 식단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정숙님이라는 68세 여성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65세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단백질 보조식품만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황태채와 청국장가루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황태채 무침을 드시고 점심에는 청국장찌개,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두부조림을 빼먹지 않고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두 번째 달부터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지기 시작했대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셨는데도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김정숙 님이 하신 말씀이 비싼 보조식품보다 우리 옛날 음식이 최고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박영수 님이라는 72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셔서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혈당 때문에 밥도 줄이고 고기도 적게 먹다 보니 체중이 10kg이나 빠졌는데 문제는 근육이 함께 빠진 거였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분께는 혈당 관리와 단백질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콩나물과 두부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었죠. 콩나물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고 두부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고등어를 주 2, 3회 드시도록 했어요. 특히 박영수님께는 청국장가루를 적극 활용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청국장의 발효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매 식사 때마다 청국장가루 한 스푼씩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셨습니다. 8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고 근육량도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혈당도 안정적이고 체력도 예전만큼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특별한데요. 이미숙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은 식욕부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우울감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당연히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근육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분께는 억지로 많이 먹으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소량이라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도록 해야 해요. 황태채를 물에 불려서 작은 주먹밥 크기로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입이라도 억지로 넘기시더니 점차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황태채의 감칠맛이 식욕을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두부를 으깬 것을 함께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울감도 많이 개선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요리도 해서 나눠 드시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말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6개월 정도 되어야 확실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운동을 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황태채를 드신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를 단백질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정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처럼 87세의 나이에도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체념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육은 80세, 90세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근육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2주는 거의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하지만 3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지고 2달 정도면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3달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고 1년 후에는 몇 년 전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3달이 걸리기도 해요. 나이, 기존 건강 상태, 운동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늦더라도 반드시 효과는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 이런 음식을 드시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채나 청국장 같은 전통 음식들은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한 5가지 음식은 모두 저렴한 편입니다. 황태채 1kg을 사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고 가격은 비싼 건강기능식품 한 통 값보다 훨씬 싸요. 청국장 가루도 마찬가지고 두부나 콩나물은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합니다. 비싼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제를 살 돈으로 이런 전통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의 음식을 더 잘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드시는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73세인 제가 여전히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식생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